이렇게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체중의 앞자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입니다. 오늘은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본도 없이 대화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키가 한 173 정도 되고 몸무게가 고등학교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65kg를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40대가 넘어가니까요, 갑자기 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이 안 찔 때는 65kg 정도 나가면서 거의 20년 정도를 65kg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제 체중과 제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저희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아버님이 당뇨시고요, 또 뭐 고지혈증, 또 어머님 쪽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좀 자신을 했고, 그리고 저는 살이 20년 동안 거의 안 쪘기 때문에 생활도 다이어트에 적합하게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생활하세요 하면서도 저는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돼서 이제 체중이 늘어나고 보니까 이 체중을 빼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75kg까지 체중이 늘고요. 그 당시에 몸이 좀 무거워져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 성인병의 전 단계에 아주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경계심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했던 얘기가 저 나름대로 해보려고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던 중에 만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제 이전 유튜브에서도 흔히 다뤘었죠. 간헐적 단식은 돈도 안 들고 손쉽게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간헐적 단식을 정말 잘 해 나가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얘기들도 많아요. 간헐적 단식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먹어서, 물론 뭐 정제탄수화물이나 아주 기름기 많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살이 찌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살이 찌는 원인은요, 무엇을 먹는가 보다는요, 아무 때나 막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야식도 먹고 새벽에 술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쉴 새 없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특히 우리 췌장이 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 쉴 시간을 주자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그리고 식사 허용 시간에는 어떤 걸 먹을 것인가가 가장 큰 간헐적 단식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공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공복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되고 다이어트가 안 되고 살이 찌고 대사질환이 오고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께서 이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공복 시간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원칙 꼭 지켜주신다면 췌장이 쉬게 됩니다. 췌장만 쉬나요? 위와 장도 쉬게 되고요. 그 동안에 우리의 몸을 보수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 그러한 보수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오토파지라는 개념입니다. 오토파지는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토파지는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 시간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젊은 세포들이 늙은 세포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새로운 세포들로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도움되지만 노화 방지, 치매 예방,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질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복 시간을 최대한 지키고 식사 허용 시간에는 건강한 식사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공복 시간은 최소한 12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의 공복이 되어야만 췌장이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간헐적 단식인데, 그 간헐적 단식의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럼 12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요,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공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복 시간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밤에 차 먹으면 안 되나요? 밤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복 시간에는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허브티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건 절대 먹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도 식사 허용 시간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빈속에 먹을 수 있는 약은 먹어도 되지만 공복 시간에는 되도록 물만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성공을 했어요.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침 7시에 최초의 식사를 했다고 치면요, 이제 그 시간을 점점 더 넓혀보는 겁니다. 그러면 12대 12에서 14대 10 단식이 되겠죠. 14대 10 공복 시간을 갖추는 거는요, 저녁을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요, 아침을 8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시간의 공복 시간이 되죠. 그러면은 10시간의 식사 시간과 14시간의 공복 시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밤에 공복 시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낮보다는 밤에 굶는 게 우리 생체 친화적이고요. 밤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고요. 낮에는 에너지를 쓰는 모드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낮에는 되도록이면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잡으시고 밤에 자면서 공복을 지키시는 게 훨씬 공복 시간을 지키기도 편하십니다. 그래서 14대 10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6대 8까지 갑니다. 16대 8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요, 아침에는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6대 8의 단식 시간이 됩니다. 식사 후에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낮에는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8시간 식사를요, 한 2끼 정도 하시게 됩니다. 8시간 동안 3끼 먹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아무거나 막 먹지 마시고요. 간헐적 단식이 별로 효과 없다, 체중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냐면요, 식사 허용 시간 동안 14대 10이면은 10시간 동안, 16대 8이면은 8시간 동안 식사 허용 시간에 드시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드셔도 그래요. 아무거나 막 먹고 싶어서, 나는 낮에 뭐 술을 먹고 싶어서, 아니면 낮에 족발을 먹고 싶어서, 낮에 정제된 탄수화물 먹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신다면 그냥 체중은 그 자리에 머물 뿐이에요. 더 찌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8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식사 허용 시간에 정말 좋은 식사를 하신다면 우리의 체중은 점점 빠지게 되고 다이어트는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8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식사 허용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시고요, 양질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드셔야겠죠. 양질의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통밀빵이라든지 호밀빵, 그리고 잡곡밥, 현미밥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탄수화물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소량만 먹어야지, 통곡류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것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는다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요, 양질의 단백질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계란이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지방은요, 올리브유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절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채소를 아주 풍부하게 드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평소에 간헐적 단식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간헐적 단식하고 정말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평일에는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2번 내지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이라도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만약에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가정에서 쉬는 시간이 있고 이때 간헐적 단식이 가능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금요일날 저녁을 6시에 드시고요, 토요일날 아침을 10시 이후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6대 8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하셔도 이틀간 간헐적 단식에 16대 8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일에 매일매일 못 하신다고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말만이라도, 그리고 휴일만이라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체중의 앞자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만 클리닉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